안녕하세요.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중국 뱅크런, 국민만 탓하는 중국 정부,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실 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뱅크런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국민만 탓하고 있죠. 특히 노년층을 탓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연이어 터져나오는 뱅크런에 대해서 헛소문에 선동당하지 말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예금자들만 지금 탓하고 있어요.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18일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 금융지식이 취약한 주민들이 헛소문을 듣거나 선동당해서 불필요하게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며 안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뱅크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은행이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예금을 해놨던 금액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내고 인출하는 것을 뱅크런이에요. 이런 뱅크런이 왜 일어나느냐?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취약해졌을 때, 이 돈을 내가 받을 자신이 없을 때,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럴 때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뱅크런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인정을 받잖아요. 한 예금당.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을 예금한 사람들에게는 5천만원 미만까지만 놔두고 뱅크런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중국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며 예금 인출자들이 대부분 노년층이라고 노년층을 지금 꼭 집어서 비난하고 있죠. 올해만 4월에서 8월 사이에 5개 은행이 뱅크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깐수은행. 깐수은행이에요. 깐수성이 있어요. 깐수성이 어디냐? 지금 신장 위구르가 여기죠. 신장 위구르 옆에서 쭉 이렇게 길게 늘어진 성을 간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산시성, 양취안시 소재의 상업은행. 산시성은 베이징하고 바로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에 해당되죠. 깐수성하고 되게 가깝게 붙었습니다. 제가 왜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냐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로 허베이성 바오딩은행. 자, 지금 허베이성 바오딩은행이죠. 여기 간수성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해드렸던 은행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허베이성입니다. 허베이성 헝스우이은행 똑같죠. 랴오닝성 후르다오 은행. 랴오닝성은 여기죠. 그래서 이 그림 볼 때 여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선이 지금 그려지고 있죠. 이 선이 그려진 것은 지금 북부지방에서 지금 계속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북부지방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한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 지금 현재 뱅크런이 일어나기 전에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뱅크런 사태 전에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뉴스가 전해지거나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지난 4월 1일날 깐수성 최대 규모인 깐수은행은 주가가 하루 만에 43.48% 절반가량 떨어졌고요. 며칠 뒤에 은행 앞에는 예금을 되찾으려는 예금자들이 몰렸고 은행 창구에는 넣어둔 돈이 안전하냐라는 문의까지 빗발쳤습니다. 특히 중국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예금에 대해서는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50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하나 1위안에 한 130 얼마 정도 되니까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신탁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전혀 해두지 않아요. 대부분 중국에서는 돈을 그냥 묵혀놓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탁투자 상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탁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상품이에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 이율이 높습니다. 예금 이율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은행 입장으로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뱅크런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신탁투자 상품에 많이 투자를 한 중국인으로서는 정부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은행을 위험에 경고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는데, 지금 예금주들은 불안하죠.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은행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예금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6월에는 산시성 상업은행에서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바오딩시의 소형 지방은행인 바오딩은행이 부실 대출로 잔고가 텅 비어 은행장이 달아났다 라고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이러한 소문이 불씨가 되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소문을 잠재우고자 경찰을 통해서 해당 루머를 퍼뜨리는 예금주를 공포에 빠뜨린 2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대응이 잘못됐어요. 이런 루머를 퍼뜨린 예금주를 잡을 게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냥 때려잡자라는 거죠. 산시성 양취현시 정부도 경찰도 유사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는 광경인데요. 7월 달에 홍수이은행 앞 광경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7월 11일 허베이성 홍수이은행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돌진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은행 측이 지방정부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인출 시 사전보고제를 실시한 게 원인이었는데요. 그러면 사전보고제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사전보고제란 개인 그리고 소상공인이 30만 위안 이하 그리고 기업은 50만 위안 이하 거래 시 사용처와 금액을 당국에 보고해야 된다. 왜 이 돈을 쓰는 건지 이것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예금주들 사이에 은행이 돈이 바닥났다라는 소문이 돌게 됐고요. 이러한 소문 때문에 뱅크런이 일어났어요. 이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지방공안당국은 예금주들을 해산시켰고 소문을 유포한 사람들은 체포했다고 공지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죠. 이게 공문이고요. 이 공문이 허베이성 지방공안당국 공문인데 7월 11일에서 12일에 발생한 뱅크런 사태에 대해서 소문 유포자 체포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뱅크런이 일어나고 이러한 소문에 대해서 왜 취약하냐? 그 이유는 중국 예금자들이 소문이나 루머에 굉장히 취약해진 이유는 그만큼 중국 당국 그리고 은행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유포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국 정부와 은행을 더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지방은행들이 뱅크런이 잘 일어나는 그 이유, 성장과 맞바꾼 은행의 부실화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전국 3천여 곳에 이르는 은행의 전폭적인 대출에 의해서 일어났죠. 이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중국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경제 시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와 같은 경제 성장 둔화기에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성장 주도형 국가가 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이러냐? 대출 과정에서 부정청탁 그리고 은행원들의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해 5월에는 내몽골적인 네이멍구 바오샹은행이 현지 관료와 은행임원, 대주주가 결탁해 부정대출로 파산 위기에 몰렸고 이 과정에서 소액 예금주들만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까지 일어났어요. 은행원들이 예금 횡령 사건도 지난 2015년부터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도 후베이성에서 은행원들이 예금을 빼돌려 예금주 49명이 1,500만 위안, 약 25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예금주들의 금융지식을 지적하고 나서고 있죠. 이것은 경제 하락과 소형은행의 부실 채권 급증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 중국의 부실 채권, 은행 채권 등이 위험으로 다가오나입니다. 중국 은행 중에 대형 은행은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10대 은행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지방은행을 포함한 중소형 은행은 부실 채권의 위험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들 중국 지방은행과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중국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20일 기사를 통해서 중국 제조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소기업과 거래 관계인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자금난에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최근 뱅크런에 대해서 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도 지방 정부에 대한 지원을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지 21세기 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날 중국 당국은 올해 2천억 위안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소형 은행에 자금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사업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향까지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은행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현재 중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중국 은행업계의 부실대출은 다음과 같은데요. 2조 7,3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468조 원. 이게 공식적인 자료예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금액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조 7,300억 위안이라는 이 돈은 지난해 금액보다 22.4%나 급증한 것이죠. 또한 중국은 2016년도 9월 이후 부실대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의 뱅크런은 부실한 은행,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지방정부, 그리고 은행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객들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아니면 이것이 결국은 터지냐 안 터지냐? 그 싸움까지 가는 거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은 결국은 경제전쟁까지 가요. 경제전쟁이 최종 목표인데 경제전쟁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허약해버리면 결국은 돈을 쏟아 부어야 되지만 이 돈을 쏟아 부을 때 중국에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의 통화는 기축통화죠.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그 채권을 살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 중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미국 채권에서 팔아버리겠다라고 하지만 이 미국 채권을 판다고 그래도 이 미국 채권을 매입할 나라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것이 큰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항상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면서 거래 통화도 특히 석유 거래에서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헬리콥터 머니로 뿌리는 것만이 지금 현재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데 중국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되고 어려워져가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